4학년 봄, 학교 정문에 있던 국민학교 간판이 떼어졌고 초등학교라는 간판으로 바뀌었다. 이상하고 어색했다. 그때는 누나들 모두가 섬에서 탈출을 했었고 여섯째 누나와 나만 섬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때와 같이 엄마와 누나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중학생이었던 누나는 나보다 먼저 등교를 하고 나는 항상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꽁꽁 감싸고 고무장갑을 손에 끼우고 페트병 하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셨다. 우리 섬엔 지네가 많았다. 따뜻한 날이 되면 지네를 잡으러 산으로 가는 게 어른들의 일상이었다. 엄마는 나에게 지네 잡고 올 테니 점심은 누나랑 국 데워서 먹고 가게 문은 잠그고 창틀에 열쇠를 숨겨놓아라 라고 하시고 산으로 가셨다. 친구가 오자 가게 문을 잠그고 창틀에 열쇠를 숨겨놓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를 가는 길은 바닷가 옆쪽에 있는 좁은 길이었고 우리는 바닷가에 돌도 던져보고 가끔 죽은 채로 떠내려오는 고래나 큰 해파리라도 있으면 바닷가에 내려가 구경도 하곤 했었다. 오전 수업들이 하나둘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우리 섬은 도시락도 급식도 없었다. 점심시간 1시간 반 동안 다시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 와야 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미친듯이 집으로 뛰어가 밥을 먹고 최대한 빨리 학교로 돌아와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신나게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 중이었던 교실 문이 열렸고 다른 반 선생님께서 들어와 나에게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하셨다. 무슨 영문인진 모르겠으나 먼저 집으로 간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교실을 지나 운동장을 지나고 있을 때 중학교 건물에서 막내 누나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불안해졌다. 누나를 만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했다. 누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누나의 속도에 맞춰 나도 뛰다시피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바닷가 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하던 그때 우리 집 풍경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있었고 심상치 않은 분주함이었다. 나와 누나는 뛰기 시작했다. 그때 순간 머릿속에 엄마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기만을 바라며 더 빨리 뛰었다. 우리 집 가게 문 쪽에 서 있는 어른들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른들 틈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가게 바닥에 누워있는 엄마가 보였다. 엄마는 산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부실하고 허접한 들것 위에 누워있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고통으로 싸우고 있었다. 누나와 나는 눈물부터 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옆에 있는 아저씨는 엄마가 지네를 잡는 도중 굴려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쓰러졌다고 했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그때 엄마는 우리를 보고 똑같은 말만 힘겹게 뱉으셨다. 우리 새끼들은 어쩐데? 우리 새끼들은 어쩐데? 그리고는 옆집에서 리어카를 가져왔고 엄마를 리어카에 싣기 시작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엄마는 더 고통스러워했고 리어카에 실려있는 엄마를 보고 난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다시 학교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쳤는지 모른다. 엄마, 죽지마. 엄마, 제발 죽지마.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났다. 학교에 도착하니 헬리콥터가 운동장에 착륙해 있었고 아이들은 헬리콥터가 신기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헬리콥터를 가까이서 본다며 신나게 웃고 있던 녀석이 죽도록 미웠다. 그렇게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와 누나는 울고 또 울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육지에 있는 누나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수술 들어갔어. 엄마는 걱정 말고 너네 둘이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씩씩한 누나들이 멋져 보였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보다도 어린 당시 누나들에게도 동생들을 위한 강한 척은 참 가혹했을 것이다.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랜 시간이 걸린 수술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걱정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 주 주말 배를 타고 엄마를 보러 갔다. 난 그 당시 배멀미를 심하게 했다. 배 타고 가는 4시간 동안 오바이트만 한 것 같다. 그렇게 엄마를 보러 간 병원에서 오랜만에 서울 사는 둘째 누나를 보았다. 반가우면서도 엄마의 모습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에 그저 반가워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잠깐 보았다. 여기저기가 수술 자국이었고 살을 뚫고 엄마 몸속에 연결되었던 호스가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우린 할 수 있는 게 또 우는 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엄마를 받고 둘째 누나와 인사를 했다. 둘째 누나는 여섯째에게 말했다.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챙겨 먹고 너가 누나니까 동생 잘 돌봐줘야 해. 그래봐야 14이었던 여섯째에게도 가혹한 상황이었다. 나와 여섯째는 다음날 다시 섬으로 돌아왔고 평소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초라했지만 밥을 차려 먹었고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싸우지 않았다. 엄마가 없으면 많은 것이 변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할 만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엄마가 없는 섬에서 달라졌던 건 평소와 다르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뿐이었다. 구독, 좋아요 쪽파 눌러주시오. 다 있냐? 구독, 좋아요.